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마도 시험 범위 나왔어? 접선 들어가고 너도 접선까지 들어가요. 접선까지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접선보다 뒤쪽에 있는 함수의 극대극소, 최대최소 부분에서 배웠던 뭐 비율관계라든지 세근의 합 등등을 다 사용할 거예요. 특히 34번 같은 것도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사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fx란 친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kx의 제곱 더하기 kx에다가 3만큼을 뺀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충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안 그린 사람은 다 다시 풀어야 돼. 이렇게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4에서의 접선. 자, 그게 어딘지 모르겠으면 대충 이렇게 찍어볼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만날 거다. 지금 이 상황이 점 A랑 B에 대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항상 내가 뭐부터 관찰하라고 했지?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 나오면 응? 인수 뭐 나쁘지도 않다. 근데 맨 처음에 무조건 이거부터 봐봐라 라고 하면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렇지, 세근의 합. 자, 여기 앞에랑 두 개, 뒤에 여기까지만 보면 세근의 합을 알 수 있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나는 이렇게 시그마 x라고 종종 표현할 겁니다. 자, 세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k. 그런데 지금 이 직선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근을 갖고 있어요? 중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세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그럼 굳이 막 접선 찾아가지고 연립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바보 같은 5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1, 2분을 생략할 수가 있겠지. 자, 다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k 되려면 여기 x좌표가 뭐면 돼? 오케이, 2 마이너스의 k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 y축과 만한 점을 c라고 하자. b가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대충 그려볼게. 뭐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고 뭐 y축이 뭐 몰라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면 대충 요 정도에 c란 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가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대요. 자, 여기선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 그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왜냐면 식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대충 러프하게 그려본 것 뿐이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AC가 뭐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치고 걔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 원 위에 B가 있대.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 그렇지.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몇 도를 확인해야 돼? 90도를 확인해야 되겠지. 맞냐? 자, 그래서 그림은 내가 정확하게 안 그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정보를 뽑아보면 한글로 해보자. 선분 누구랑 선분 누구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야? 그렇지.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B의 기울기라는 건 당연히 이 직선은 어디서의 접선이었어? A에서의 접선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F'의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BC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BC라는 친구는 그냥 기울기가 얼마래? 그치?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이 Y축하고 하는 걸 C라고 했다면 결국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의 5분의 1이구나. 자, 그렇다는 건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5다라는 거고 이제 직접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채화는 F'의 뭡니까? 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3 플러스 마이너스 k. 이것이 5다. 그러니까 k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k를 구해놨으니까 내가 좌표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지. A는 원래 나와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B가 뭐 컴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내가.
4,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4,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의 4가 얼마냐? 64에다가 무슨 K?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20K 정도는 암산해서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 이렇게 나올 거고 K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얼마니? 21.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맞냐? 자, 근데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에서 나는 방금 뭐 A는 원래 문제에 주어진 거고 B의 좌표를 직접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결하려고 이제 B라는 좌표를 같이 찾아본 거거든. B의 Y좌표를 굳이 안 구하고도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지, 기울기. 직선 나오면 항상 기울기를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 지금 AB는 F'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거니? 5인 거지. 이 그림은 그냥 대충 그려본 거니까 진짜 음수인데요? 아니야. 식이 맞는 거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기울기가 5예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친구가 Y좌표 구하기 귀찮아 4,라고까지만 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지. 그리고 기울기가 5라는 뜻은 여기가 한 칸이면 세로가 몇 칸이고? 5칸이고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얼마 칸인 거야? 루트 26칸인 거겠지. 근데 한 칸어치가 5니까 루트 26칸어치는 바로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5루트에 26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게 굳이 B의 Y좌표를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항상 직선 얘기 나오거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기울기를 반드시 활용할 것.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를 딱 지켜서 연습을 하면 고3 때 쉽고요. 내 말 무시하고 그냥 니 하던 대로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음 이렇게 하면 그대로 고3 올라가도 실력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맞았더라도 나처럼 안 풀었거나 하면 체크를 해두고 꼭 다시 오답을 해서 갖고 와야 된다. 자, 35번 가보도록 합시다. 답이 없네. 뭔가 잘못됐네. 어디서 틀렸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K인 거 맞고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마일 하고 얘 만나서 세근의 합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 2 빼기 K 맞고 그 다음 AB랑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F가 왜 틀려? 여기 KX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2KX네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5인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K를 잘못 구했구나. 오케이, 그럼 F'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예? KX 더하기 여기가 KX야 또. 그러면 세근의 합도 틀렸네. 세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그리고 도함수가 3x제곱 더하기 그냥 k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하면 되겠다. F'의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자, 그게 5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k 값은 얼마? 2다. 자, 그렇다는 건 실제로 B라는 친구는 뭐 컴마였단 뜻이야. 세근의 합도 여기도 달라졌겠다, 그지? 세근의 합이 0이니까 마일이니까 여기가 그냥 바로 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K를 구할 필요도 없네요. 굳이 구할 필요 없네. 왜냐면 이미 AB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건 알아. 5라는 건 알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세근의 합 덕분에 여기가 2인 것도 벌써 알고 있었지. 그러면 이 타이밍에 바로 기울기를 이용하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고 여기가 2콤마니까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3. 하지만 기울기가 5인 건 마찬가지니까 한 칸, 5칸 하면 빗변은 몇 칸이고? 루트 26칸이고. 뭐 당연히 한 칸의 길이가 3이니까 실제 루트 26칸의 길이는 얼마다? 3루트 26이다. 자, 이처럼 기울기를 활용해서 구하시는 거 꼭 신경 써주셔야 돼.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너네 셋 다 아직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 아까 50분 들였는데 8문제, 10문제밖에 못 푼다는 거 한 문제에 5분이야. 실제 내신에서는 이 정도 문제 그냥 2분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는 건 당연히 연습을 통해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도 있지만 효율적인 풀이를 몸에 익힌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본인의 풀이가 내 풀이랑 다르면 반드시 내 풀이를 따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다른 과목보다 수투가 더 그렇다? 수어는 뭐 해설지에 있는 풀이나 내 풀이나 뭐 네가 하게 될 풀이나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수투는 무조건 해설지에 있는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효율적일 거고 그 효율적인 풀이는 너네가 처음부터 막 자유자재로 하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풀이를 최대한 많이 잘 흡수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오답을 꼭 해야 돼. 듣기만 하고 아 저렇게 푸는 풀이가 있구나 라고만 감탄하고 끝나면 있게 안 된다. 당연히 알겠지만 네가 다시 한번 그렇게 풀어봐야 돼요. 자, 35번 가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인 실수 A와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2, A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중 접점 x좌표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 A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GA라고 하자. G의 n-와 G의 n 플러스가 2, 1이랑 2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그림 안 그린 사람은 절대로 수도 잘해줄 수가 없다잉.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봤더니 x가 0보다 클 때 x축과의 교점이 어디야?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에다가 이거 플러스군요. 어디요? 0하고 4 위로 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고 여기가 4겠고 그 다음 0 미만일 때는 x축과의 교점이 어디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모양은 3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뭐 2차 함수 2개를 붙여서 만든 거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네. 어딘지 구해놓자. 마이너스 2, 뭐냐 이거?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을 건데 뭐 A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A, FA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 중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A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랑 A, 를 연결한 직선은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노란색과 접선이 평행하게끔 하는 x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약간 무슨 정리 같은 느낌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하다인 상황. 평균값 정리 비슷한 느낌인 거겠다. 자, 그러면 대충 이 그림일 때 몇 개 있는지 보자. 요쯤에 하나 평행한 거 있겠지. 그리고 요 위에도 하나쯤 있겠지.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GA가 2개인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맞냐? 근데 내가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G의 M의 자극하는 1개고 그 다음에 G의 M의 우극한은 2개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거래요. 그럼 당연히 A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옮겨가면서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한번 경험을 쌓아보자. 요 정도부터 해볼게. 만약에 A가 요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A 사이는 요렇게 그으면 될 거고 그 사이에 기울기가 똑같은 점 몇 개 있을까? 1개 있겠네. 요 가운데쯤에 있겠지. 이 잠수일 테니까. 오케이. 뭐 처음엔 1개네. 그럼 조금 더 A가 요 정도까지 왔다고 치자. 요렇게야. 그래도 몇 개일까?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어봐. 그래도 1개겠다. 심지어 이것도 알 수 있긴 해. 마이너스 2랑 A가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있을 때 요거 하나 한번 봐봐. 핑크색.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 한 요 정도 하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얘 지금 몇 차 함수야?
이차함수의 성질로 내가 알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점의 좌표는 얘랑 얘 뭘까? 중점이겠지. 그런 것도 이제 겸사겸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디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럼 아까 A가 0까지 갈 때 했었습니다. 그럼 0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자. 이제 그림을 다시 리셋해서 그려볼게. 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로 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몇 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그림이 요 부분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요. 여기서부터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에 이제 갈아탄단 말이지. 그럼 일단 요 노란색하고 평행한 거 노란색 쪽에는 있어 없어? 뭐 이 정도 하나 있어 보이지? 초록색 쪽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초록색 쪽 생각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가파랐다가 점점 음수로 가는 이런 이차함수인데, 그지? 요 길이보다 가파르기만 하지 뭐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진 그런 한계네. 그치? 근데 아까 A가 이렇게 위에 있었다면 몇 개 있었더라 이거? 2개. 분명 약간 이런 한계인 상황에서 2개인 상황으로 바뀌는 시점이 오겠다. 그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것만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떨 때일까요? 여기서 이차함수 쪽에 이렇게 접선을 그을 때입니다. 왜냐면 얘보다 안쪽에 있으면 노란색 쪽에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A가 이 핑크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 이 그림처럼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도 하나 원래 있었을 것이니까. 그래서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2인 거겠지. 좌극한이라는 건 어떤 특정 값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이 접점보다 살짝 왼쪽이라는 뜻이겠지. 한계인 게 맞아. 우극한이라는 건 얘보다 살짝 크니까 오른쪽 위에 있다는 뜻이겠지. 2개가 맞네. 자, 그럼 이거 매우 유명한 상황이네. 뭐랑 뭐가 같은 상황? 말 똑바로 들리게 하세요. 목소리에 힘을 줘. 공기로 말하지 말고. 뭐라고? 이랑. 그러니까 뭐 끝까지 말하시라고 문장으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고만 하면 어떻게 그거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말을 똑바로 하라고 내 수업 시간에는. 다시. 자꾸 이렇게 말을 시키는 이유가 말을 내뱉어야 네가 스스로 네 머릿속에 남아요. 인지를 한다고. 채연아 뭐랑 뭐가 뭐 한 상황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여기는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니까 뭐 둬야 되겠지. 뭐 t, 라고 하면 y값 얼마냐? 오케이. 자, 바로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평균 변화율, 평변 이퀄 미개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쓰자. 자, 규환 뭐 빼기 뭐 분의 뭐요? 자, 그것은 머릿속으로 이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해. 어렵지 않아. 채원아 미분계수 뭡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연립하면 되겠지 뭐. 근데 이거 뭐 2차 방정식 이거 푸는 것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6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36번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 자, 가족권을 보시면 지금 당연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0으로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분모에? 2개.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몇 개 있어줘야 돼? 2개 이상은 있어줘야 되겠지? 만약에 분자 쪽에 3, 4개, 5개 이렇게 많이 있으면 수렴값은 뭐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딱 맞아 떨어지면 뭐 다른 게 되겠지. 일단 뭐 2개일지 3개일지 잘 모르니까 최소 몇 개인 거라서 최소 2개인 거니까 가족권만 보고 fx-2는 하고 뭐라고 식이 세워져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뭔가 딴 거 x 빼기 뭐 a 뭐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식이 세워져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 k랑 얘를 찾아보면 fx-2 분모 x 플러스 2의 제곱 약분하고 나서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면 수렴값은 마이너스 2 빼기 a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얼만 거라? k인 거다 라고 관계 찾아두시고 그 다음 fx가 열린 구간 3,5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f4라는 게
이 동네에서, 그치? 전체는 아니지만 요 동네에서 제일 뭐 하다는 거야? 작다. 극 뭐란 뜻이지? 극소란 뜻이겠죠. 아,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요 정도 이제 4일 때 극소를 갖는 거구나. 라는 거니까 당연히 4일 때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로 해결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이제 fx는 하고 x 플러스의 2의 제곱 괄호 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라고 해놓고 f''의 4는 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a가 나오겠지. a 나오면 k 나오는 거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풀었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요 페이지는 질문이 없었는데,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40번 있군요. 40번 합시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f0은 0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니까 fx가 어떤 식이냐면, 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ax까지만 있고 상수항 없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g라는 함수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의 2x. 에다가 이제 fx를 곱했대요.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 gx 이퀄 0이 되도록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다. 즉 x축하고 몇 번 만난다는 거야? 2번 만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 나조건 g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 일단 요거 몇 차 함수야, 세연아? 4차 함수. 그런데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건 어떤 형태여야 돼? 꿀렁꿀렁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쉬었다가는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밋밋한 4차 함수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식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자, 얘를 x 괄호 x-의 2라고 인수분해를 하고, fx는 x 괄호 뭐 x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냐? 그러면 일단 x의 제곱이 있고 x-의 2가 있고 x 플러스의 a다 이렇게 있는데 x축하고 2번만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미 어디랑 어디서 만나는 게 보여? 0이랑 2에서 만나는 게 보여. 그럼 얘가 이상한 곳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첫 번째 가능성은 얘가 뭐인 거? x인 게 있을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야? x-2인 게 있겠지. 근데 만약에 요 케이스면 x제곱에다가 x 빼기 2도 제곱인 거지. 그러면 0에서도 접하고 2에서도 접해야 되니까 어떤 4차 함수가 돼요? 이쁜 W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워딩을 맞춰가자. 이쁜 W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요렇게 x의 세제곱에다가 x-2면 어떤 4차 함수야? 쉬었다가는 4차 함수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 친구의 극소값을 찾으세요니까 당연히 여기인데 자, 이렇게 쉬었다가는 4차 함수에서의 비율관계 있었지. 이 점, 그 다음에 요렇게랑 이 점. 채워넣어 몇 대 몇? 3대 1입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 도구를 모르면 전쟁에 못 나간다고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복습 좀 제대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얼마인가 2분의 3인 거겠지. 자, 그러면 fx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x 세제곱 괄호 x-의 2야.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돼? 2분의 3. 그럼 여기 8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복습합니다. 굳이 fx의 식을 찾지 않았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쉬었다가는 4차 함수에 대하여 이 쉼터랑 나락 사이의 높이 차이 공식이 있었지. 자, 이때 델타 x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었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는 a로 시작하는 4차 함수라고 하자. 자, 높이 차이 공식 몇 분의 뭐였지? 3분의 최고창 곱하기 델타 x의 책 들춰보시고 제발 좀 외우십시다. 4제곱이었습니다. 참고로 3차 함수도 종종 앞으로 쓸 테니까 다시 한번 3차 함수도 복습해야지.
자, 3차 함수에 대하여 델타 y는 2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뭐의 몇 승이었지? 델타 x의 3승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종종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나처럼 풀었는지 풀이를 스스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자, 첫 번째 극한을 보니까 fx가 뭘로 시작하는 몇 차 함수인 거니, 재환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은 x-2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뭘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이 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x-2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이 2괄호 x-2의 제곱이다. 맞냐? 재환이 입 벌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였지.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분의 fx가 k다.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로는 f가 인수 x-의 a를 n개 갖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읽어내면 너는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겠다 이거야. fx를 x-a가 n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x를 세우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로는 f를 누구로 내림차순 했을 때 x-a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이 k 곱하기 얘다 라고 읽으면 그 사람은 fx 이렇게 세우겠다는 뜻이야. 뭐 위에부터의 차수는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이 k 괄호 x-a의 n승입니다. 이런 셈인 거지. 지금은 내가 아래쪽으로 읽었어요. 왜냐? f가 몇 차 함수인 걸 알았어? 3차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알아. 3분의 1인 것도 알지. 그렇다면 f는 3분의 1 괄호 x-의 2의 세제곱 한 다음에 마무리가 뭐라는 거야? 2 괄호 x-2의 제곱이라는 거지. 맞냐? fx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이 점 1,a를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그럼 다 이제 미분을 통해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는지부터 보자. 자, 재환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잘하면 암산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안 되면 앞에서부터 앞에 뭐가 돼? 플러스 는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미분합시다. f'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여 있는 걸 풀고 미분하지 말고 그냥 미분하자고. 자, 규현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환 f'-는 뭡니까? 오케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에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a를 지난데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대입할 거야? 아니라고. 또 직선 얘기 나왔으니까 뭘 활용하라고? 기울기 활용하라고. 지금 요쯤에 마이너스 1,9가 있는 걸 알았고 기울기가 얼만 거야? 마이너스에 3인 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1,a래. 자, x값 얼마 커졌니? 2.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3이란 거의 뜻은 x가 2 커지면 y는 얼마 줄어야 돼? 6만큼 줄어야 돼. 6만큼 줄었더니 a가 됐어요.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재환아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오케이,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에서는 47번 봅시다. 도구 연습입니다. 도구 연습. 이거를 막 어렵게 풀었으면 안 돼. 자, 채원아 가조건 보자마자 무슨 함수?
기함수. 그 다음 극대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4분의 1인 거야.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1. 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지금 극대값이 4분의 1이고 나왔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나왔으니 여기에 간격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자 그런데 극값 차이 공식을 이용해보자. 얘는 2분의 최고차항. 근데 최고차항이 문제에서 뭐래? 1이야. 곱하기 무엇의 세제곱이야? 델타 x의 세제곱. 그러면 채원아 델타 x가 얼마가 됩니까? 1. 자 델타 x라는 건 당연히 이 녀석의 x좌표와 이 녀석의 x좌표 차이인데 기함수야. 그 말은 이 녀석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니? 2분의 1인 거지. 그리고 또 3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 변곡점. 그게 지금 여기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x축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지. 자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점. 비율관계 몇 대 몇이지? 1대 루트 3. 그 말은 여기 x좌표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 그럼 반대편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도 fx의 식이 바로 세워지는 거지. 자, 차 하나씩 세워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여 마무리합시다. f의 4는 당연히 여기 합차 공식으로 하자. 뭐 루트 쓰기 싫으니까 x제곱이 얼마고? 이거 이쪽 뒤에는 그거 곱하기 얼마? 4. 야, 암산해봐. 얼마? 60?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이렇게 안 풀었으면 다 체크해두라고 내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찍고 있긴 하니까 집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F를 불러주세요. 나 또 잘못 쓸까봐. 채원이가 읽어줘봐.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고. 얘가 x = 2에서 극소이래. 그러면 일단 A가 얼마인지 금방 찾을 수 있겠네. 그치? 미분해가지고 2 대입하면 될 테니까. 자, 교환, 도함수는? 자, 여기다가 x =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12 더하기 4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몇 A?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 2 돼야 되니까. 일단 A는 얼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의 4라고 밝혀진 순간 주연아 내가 뭘 체크해놔야 될까? 여기를 밝혀낸 순간 뭘 체크하고 싶을까 나는? 얼만데 시그마 x가? 4인 거지. 오케이. 자, 그걸 인지해둔 채로 자 문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F2에서의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B. 자, 보세요. 쭉 갑니다. 평평한 접선이네. 여기가 2야. 세근의 합 4입니다. 근데 이거 접점이야. 2, 하고 얘네 얼마야? 인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B에서의 접선이 X축하고 만 점을 C라고 하자니까 요렇게가 쭉 있을 거야. 뭐 그게 X축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식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볼게요.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 여기 0,2였구나. 그 다음 기울기 F'0이 뭡니까? F'0을 여기다가 4네라고 보지 마셨어야 돼. F'0이라는 건 X로 내림차순 정리됐을 때 어디의 개수? X의 개수. 니값은 4다. 그치? 기울기 4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게 뭐야? 어디랑 만나야 돼? X축이랑 만나야 돼. 얘가 0,2였으니까 X축이 이렇게 밑에 있겠네. 요 정도 있겠다. 얘가 머시기 0,이겠지 뭐. 자, 그럼 또 기울기를 쓰자고. Y값이 얼마 줄었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4래. 그럼 x값이 얼마 바뀌어야 높이가 2 차이나? 2분의 1만큼 차이 나야 돼. 당연히 왼쪽으로 빠졌으니까 무슨 컴마 0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지금 C야. OABC의 넓이를 구해라. O는 어디 있을까? 여기쯤에 0,0 있겠지, 그지? A, B, C. 뭐 이런 사다리 꼴 있겠지, 뭐.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었는지, 세근의 합을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는 뭐가 질문인 거? 52번이 질문이군요. 52번 전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오케이, 5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접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 자, 그것이 얘가 gx랑도 접한대. 그때 a 더하기 3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가 접한다 가 하나 있을 거고, 얘랑 얘가 접한다 또 있겠지. 질문할게. 3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거를 다루는 게 편하니 2차랑 직선이 접하는 걸 다루는 게 편하니? 2차 쪽이 편하지. 왜? 접한다를 3차, 4차랑 다르게 무슨 식으로 대결할 수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대결할 수 있으니까 3차보다는 2차랑 접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얘랑 접하는 게 하고 얘를 먼저 줬지만 나는 얘부터 다룰 거예요. 자, 얘부터 다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의 b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무엇이 얼마라고? 오케이, 그럼 판별식 얼만데? 이것이 0이구나. 일단 그럼 b라는 미주수 없애고 시작합시다. b를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해두자. 그럼 이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뭐가 됐냐면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라는 직선하고, 곡선하고 y는 ax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이게 뭐 한다고? 접한다라는 거지. 자, 봐봐. 어떤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한다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전략, 이 두 가지야. 당연히 첫 번째는 수2에서 배웠던 정석대로 접한다라는 건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해. 둘의 무슨 값과 무슨 값이 각각 같아야 돼? 아, 그거 아니라니까.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바로 이 얘기했잖아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인 상황일 때 뭐랑 뭐가 같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평변과 미개가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두 개의 곡선, 물론 직선이지만 곡선이라고 받아들여요. 두 곡선이 접한다. 그럼 여기서 얘랑 얘 뭐랑 뭐가 서로 같아야 돼? 라고 물어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함수값하고 기울기가 각각 같아야 된다. 이게 정석이지. 자, 그런데 3차 함수랑 직선이면 고1대로 돌아가서 뭘로 풀 수도 있다라고 했냐면 3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3차 방정식과 중근을 갖는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만 해볼게.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의 8 뭐 이런 거랑, 아니다, 여기 그냥 편하게 없애버릴게. 얘랑 y는 뭐 bx 뭐 이런 게 접한대, 이런 문제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3차 방정식으로 해석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접한다라는 건 무슨 근이 있다라는 거야? 중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알파라는 게 있고 알파라는 게 있고 베타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세균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3차 방정식이야. 세근의 합 얼마니? 0. 세근의 곱 얼마니? 마이너스의 16. 맞지? 이거는 곱한다란 뜻인데 잘 안 쓰긴 하지만 너네가 따라 쓸 필요는 없어요. 이 기호를. 근데 왜 쓰는 거냐면 이건 이제 곱한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타임스 말고 곱한다, 곱셈. 프로덕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덕트에 P를 써서 이게 이제 파이의 대문자야. 그래서 이제 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에이, 그냥 곱이라 쓸게. 세근의 곱. 자, 세근의 합이 0이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조합을 대충 찍어봐. 이런 알파, 베타 해서. 2랑 마이너스의 4면 합은 0이고 곱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맞냐? 그러면 이렇게 풀면 접한다라는 걸 수투틱하게 함수값이 같고요, 기울기가 같아요 로 푸는 것보다 훨씬 어때? 편하지? 맞냐? 근데 잘 기억해야 된다. 접한다라는 거를 수투의 정석대로 함수값끼리 같고 기울기끼리 같습니다로 푸는 방법 말고 3차 방정식과 중근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언제나 이 방법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껴야 돼. 자, 저 문제를 보세요. 쟤네를 연립했다고 쳐. 세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두 개의 곱의 합, 둘곱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얘랑의 차이를 알겠어? 얘는 세근의 합이랑 세근의 곱이 둘 다 숫자지. 그러니까 찍어볼 만하지. 근데 쟤는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둘 곱합이 뭐 A, 세 개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 되는 조합을 어떻게 머리로 찍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해돼? 도구는 항상 일단 도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걔를 언제 쓸지라까지 알아야 되는데 얘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이 보이고 요 1차 항만 모를 때 정도 유용합니다. 느낌 알지? 근데 쟤는 너가 뭐 찍을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석대로 풀 거예요. 이해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선택하는지 납득을 해주시고 너네도 그걸 이해하고 세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정석대로 하자. 뭐 접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야지. 접하는 데 알아 몰라? 당연히 몰라. 뭐 대충 치라고 둬. 자, 함수값 땡땡. 내가 너네 레벨 1 풀 때도 말했지만 함수값 뭐 하고 있는지 꼭 쓰라 그랬어. 함수값 합시다. 자, t세제곱 더하기 t제곱이 뭐 해야 돼? at-4분의 a의 제곱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기울기 뭐랑 뭐가 다 해야 돼? 가 얼마여야 돼? a.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당연히 뭐를 대입할까? 어떻게 할까? 연립을 어떻게 연립을 할까요? A는 하고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지. 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올라올게.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은 해놓고 a 곱하기 t니까 여기는 3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하고 바로 써버리고요. 마이너스 4분의 하고 a 제곱인데 제곱은 잠깐만 통째 제곱을 할게. 3t 제곱 더하기 2t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4차식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전개하기 전에 뭐 해볼 수 있는 짓 없어? 아, 나 전개 그냥 이거 4차식 하기 싫어. 그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냐? 안 보여? 뭐 약분할 수 있어? t 약분할 수가 있겠지. 물론 헷갈리면 조심해야 되는 건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고 했잖냐. 그럼 지금 나 이거 t제곱까지 약분할 수 있잖니.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약분만 해버리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방정식의 근에 t 이퀄 0은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약분해버리면 더 이상 t 이퀄 0을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 그 말은 네가 만약에 이걸 잘못 t제곱을 약분할 건디 t 플러스의 1은
3t 플러스에 2 한 다음 마이너스 4분의 하고 일단 t제곱 약분할 건데 여기 제곱 있으니까 안에서 뭐만 없애면 돼? t 하나 없애나? 그치? 이렇게 될 건데 t equal 0도 따로 극이다라는 걸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뭐 단순한 얘기야. x제곱은 2x의 해를 구하세요 했을 때 약분 개꿀띠 하고 x equal 2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자, 그럼 이제 왼쪽을 풀자. 뭐 4배 해버릴까? 4배 하면 넘기면서 할까? 암산으로 할까? 이거 4배 해버려. 4t 더하기 4는 3t 플러스 2 마이너스를 4배 해야지. 12t 플러스 8 한 다음에 마이너스의 3t 빼기의 2다. 자, 정리하자. 오른쪽으로 몰자. 몇 t냐? 5t. 반대로 넘겨서 너는 얼마냐? 마이너스의 2다. 그러니까 t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뭐라고? 이거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겠네. 4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정리해놓고 하자. 0은 해놓고 이거 넘기면서 4배 하면 몇 t야? 8t 플러스 얼마? 4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반대로 넘겨서 최고차항 양수로 만들자. 9t 제곱한 다음에 무슨 t? 여기 마이너스 10인데 얘 만나서 마이너스 4인데 왼쪽으로 넘겼으니까 플러스 4. 상수항은? 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t는 뭐 또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t가 0이거나 마이너스 9분의 4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a, b는 0이 아니래. 근데 a가 뭐였냐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가 0일 수는 없는 거지. 따라서 t는 마이너스 9분의 4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에 3b야.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3b입니다. 일단 그러면 a가 얼마인지 구해놓고 하자. t가 저거니까 3 곱하기 몇 분의 몇? 마이너스 9분의 얼마? 그럼 이 색이 27분의야. 채원 암산해봐. 이거 27분의로 통분하면 얼마야? 빨리 해, 암산. 왜 48이에요? 이미 27분인데 왜 또 3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얘만 27분에 24 만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B야 뭐였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 마무리는 다 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2차랑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판별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편하다. 그 다음 3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는 대처 방법이 2개다. 정석이 있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었다. 세근의 뭐랑 뭐를 알 때 쓰면 좋겠다. 세근의 합과 고비율을 알 때 쓰면 이거 찍어서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즉 미지수가 이렇게 세근의 곱 쪽에 남아있을 때는 안 되니까 정석으로 풀자. 그리고 뭐 열심히 연립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시다. 요 페이지에서 질문이 없더라. 55번 보겠습니다. 55번도 아마 분명 나처럼 안 푼 사람 있을 것 같으니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fx가요 뭘로 시작하는 3차식이요?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이요. 근데 가족건 식이 이렇게 너네가 식을 엄청 길게 썼는데 그렇게 길게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야, 가족건하고 나족건을 같이 해석하면 바로 fx의 개형이 나와야 돼요. 어떤 개형이 나와야 될까? 일단 질문. 3차 함수 중에 극값을 갖지 않는 건 어떤 모양들이 있지?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밋밋하거나 하지. 근데 밋밋하면 가족건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당연히 쉬었다 가는 거. 즉 다른 말로 몇 중근을 가는 느낌? 3중근을 가는 느낌. 당연히 어디서? 2에서. 그래서 가나를 보자마자 fx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2구나. 물론 그때 높이가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여기를 잠깐만 k라고 하자. 왜? 맞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식을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상수함수 y는 k와 2에서 3번 만난다는 뜻이니까 식 세워봐. 3분의 2 괄호. 이렇게 그냥 첫 줄에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안 푸신 분은 다 체크해놨다가 이따가 오답을 다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 보는 거지. fx 위의 점 3, f3에서의 접선은 0,-4를 지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충 3이 여기쯤에 있겠지. 뭐 이렇게 쭉 가면 얘가 뭐 0,-4점을 지나나 봐. 여기쯤에 뭐 0,-4가 있나 봐요. 여기 3,입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 질문을 하자. 세근합 얼마니? 응? 채연아, 세근합 얼마야?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맛이라고 나랑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나랑. 너네가 지금 세근의 합을 바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이 전개해서 그래. 근데 세근의 합을 내가 강조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지금 이 상태 봐봐. 지금 얘 몇 중근이지? 3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세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6.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 변곡점 x좌표의 몇 배? 3배이기도 하다 라고 했었지 않나. 오케이, 딱 복습 좀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여기 3에서 접선 그었어. 그럼 3, 4 하면 반대편에 어디 지나야 돼? 3, 4 하면 0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은근 뭘 준 거냐면 요 3에서의 접선이 0,를 지날 건데 문제에선 그걸 슬쩍 숨기고 그냥 0,4를 지난다라고 그냥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3차 함수 0,-4를 지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K도 한번 구해둘 수 있을 것 같거든. F0이 마이너스의 4라는 걸 찾았으니까 대입해보자. 마이너스의 4는 0 대입하면 얼마냐 여기? (3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K. 그럼 K가 얼마야? 3분의 4. 그래서 일단 fx가 뭐 끝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봤어요. 3분의 2 괄호 x-2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라고. 이제 박스 밑에 있는 문제를 이제 추가로 읽겠습니다. 0부터 3까지 x equal t와 y는 fx가 맞는 점을 p, 직선 l이 맞는 점을 q라고 하자. ht는 pq라고 할 때 ht의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아마 다들 나처럼 안 풀었을 테니까 꼭 이건 다시 풀어야 될 텐데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거든. 요렇게 t가 지나가. 그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시고 그 녀석의 극대값을 찾으란 뜻이야. 맞냐? 그럼 결국 몇 참수에서 몇 참수의 함수값을 뺀 정보가 필요한 거야? 3차에서 1차 뺀 게 필요한 거지. 그럼 봐봐라. F라는 거에서 L이라는 직선을 빼볼게.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니? 3차랑 핑크. 3에서 접하고 스피크 0에서 만나지. 둘을 뺐어요. 최고차량은 당연히 누구 따라가면 돼? 3분의 2. 자, 위치 관계로 식수해보자. 3분의 2 곱하기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니? 즉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두 함수의 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3차 함수로 주어지고, 그러면 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일 거 아니야. 나보고 구하라는 건 극대값이래. 여기잖아. 비율관계는 얼마야?
1이지. 따라서 내가 이 식에다가 x 이퀄 1을 대입해 주시면 3분의 2 괄호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의 1, 즉 3분의 8이다. 라고 금방 나와야 돼요. 이 정도의 식분량으로 풀 수 있는 걸 너한테 되게 길게 푼 것 같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함수 f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a랑 b 사이의 x1, x2에 대하여 x1이 더 작은 건데 함수값은 더 크대. 나 조건 결국 함수가 뭐 한다야 두 글자로? 감소한다 이런 느낌이겠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b의 최대값이 3이다. 뭐 결국 감소하는 이 부분의 맨 끝인 a인데 그게 1이 될 수 있고 여기가 3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맞냐? 그리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 그럼 요렇게가 마이너스 2인 거네. 맞냐? 그러면 나보고 극대값 찾으래. fx의 식을 세울 필요조차 있어 없어 이거? 없지. 뭘 이용하면 돼? 높이차 공식을 쓰면 되겠지. 자, 델타 y는 몇 분의? 2분의. 최고차는 문제를 봐야 되겠다. 얼마니? 1. 델타 x가 얼마니? 델타 x 얼마야?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32. 차이가 3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 얼마네? 바보야. 3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본인의 풀이가 나랑 다르면 다 바꿔야 돼. 싹 다 바꿔야 돼.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옵시다. 57번 말로만 해볼 거예요.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이 녀석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일 때 이 접선의 y절편을 f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점이 바로 어디야? 그게 바로 변곡점인 거지. 맞니? 자, 세근의 합이 얼마니? 3t지. 그렇다면 변곡점 x좌표 얼마니? t.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가 제일 작은 직선이라는 건 바로 t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접선은 당연히 세우시고 y절편 ft를 구하셔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9번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59번 너무 쉽다. 직선이면 되니까요. 60번도 질문 안 나왔으니까 괜찮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61번에 나 조건이 무슨 말이에요? 안 들린다니까? 항상 상승한다? 증가한다를 상승이란 말 잘 안 쓰긴 하지. 근데 아니야. 물론 이 문제에선 그러게 맞긴 하지만 나는 나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이건 고1 때 배웠던 용어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대. 아니 y값이 다르면 x값도 다르대. 1대1 그 뒤에가 뭐야? 애매해서 니도 흘렸지. 대응인지 함수인지. 나 조건이 말하는 건 뭐예요? 1대1 함수란 뜻입니다. 그럼 질문할게. 1대1 대응은 뭐야, 재환아? 이제 우리가 확통을 하게 되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두 개 구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1대1 대응은 뭐지? 1대1 함수면서 어떤 조건이 하나 추가되면 1대1 대응이 돼요. 주원아 뭐냐? nope. 기억하셔야 돼. 이런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됩니다. 그럼 질문할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예요? 땡. 1대1 대응입니다.
그 함수랑 대응의 차이가 되게 중요해. 물론 지금 수투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고1 때 얼마나 대충 공부했는지 반성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대1 함수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y값 하나당 x값이 하나 있으면 돼.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공역. 일단 이거부터 물어야겠다.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니? 그 둘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현아,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야? 러프한 말로 해도 돼. 뭐 엄밀한 교과서에 있는 워딩으로 안 해도 돼요. 아무나 공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말 못하면 쪽팔린겨. 러프하게 말하면 공역은 y값 후보예요, 후보. 치역은 실제 y값 들이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자, 그러면 만약에 공역이 이렇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지금 대충 약간 고1 때 이렇게 했었을 거야. 이게 정의역이야. 질문하겠습니다잉. 이런 직선은 현재 함수일까요? 그럼 이거부터 거꾸로 또 물어봐야 되겠지. 함수가 뭐니? 재환. 함수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가 있어.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 함수의 본질은 뭘까요? 1학년 때 누구한테 배웠니? 대응이네, 대응. 뭐랑 뭐의 대응이냐? 정의역의 원소 하나하나마다 공역의 원소랑 대응된다. 그 대응 관계를 통틀어서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 직선은 함수일까요, 현재? 재환아, 함수니 이거 아니니? 아니야. 왜? 좀 크게? 맞아요. 맞으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그치. 지금 요 정역의 요 녀석의 값은 요로 가고 있잖아. 이게 공역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실제로 이 x값은 공역의 한 원소랑 대응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지. 마찬가지로 이 정역의 끄트머리 이쪽 다야. 이쪽 다 똑같은 건데 그냥 끄트머리 쪽을 보세요. 얘 공역의 원소랑 대응되고 있니 아니니? 아니지.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은 함수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맞나? 얘는 맞지. 왜? 요 정역부터 정역까지 보시면 여기에 있는 y값들이 모두 공역에 있는 원소들과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그때 이 부분이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은 함수긴 합니다.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맞을까요? 규환아, 아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뭐도 좀 만족해야 된다 그랬니? 죽여버릴라. 규현, 뭐랑 뭐 같아야 돼? 그렇지. 공역이랑 치역. y값 후보들이랑 실제 y값들이 같아야 돼요. 그게 1대1 대응이 될 조건입니다. 그러면 채환아, 지금 이 직선은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아닌 거지. 맞냐? 오케이. 그러면 질문. 직선을 그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그으면 돼? 쳐 졸래 잡고 니네 뭐 대가리 회전 속도에 맞춰주느라고 내가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해주고 있는 게 내가 원래 속도로 말하면 너는 못 따라올까봐. 근데 말 느리다고 졸면 안 돼. 그럼 원래대로 빨리 간다잉. 자, 여기서 1대1 대응 만들고 싶어요. 어떤 직선 그으면 될까?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모든 y값이 다 찍혔네. 이거 말고 1대1 대응으로 그을 수 있는 방법 없어? 반대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이거 고1 내신 단골 소재였어, 이 새끼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게 뭐지? 그냥 편하게 말하면 거꾸로 y부터 x로 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왜 1대1 대응이 아닌 요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역함수란단 말은 고개를 이제 거꾸로 돌려가지고 원래 y값이었던 부분, 즉 공역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정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거꾸로 봐야 돼. 지금 이게 새로운 정역이 되는겨. 근데 이런 애가 대응되는 y값이 있어 없어? 없지. 요 좁은 x들만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에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역함수를 얘기할 때 얘네가 쏠 곳이 없다. 그러니까 y값이 공역과 치역이 같아줘야만 노랑이나 핑크처럼 다 거꾸로 쏠 수가 있으니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인 거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고1 때 했던 공부야. 맞죠? 이런 기초 상식들도 빨리빨리 복습할 테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다음에 또 물어봤어 이거 모르면 그건 진짜 지랄할 겁니다. 오늘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1학년 때 공부 제대로 안 한 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나한테 배우고 나서도 말을 못해. 그럼 죽여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61번은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었습니다. 나조건 1대1 함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이에요. A,S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걸 B라고 하재. 바로 무엇 관찰하고 싶어야 돼요? 세근의 합 관찰하고 싶어야 되겠지. 세근의 합 얼만데? 그렇지. 그러면 A랑 B가 만나서 제로가 돼야 되면 B는 무슨 A야? 마이너스 2A. 그럼 바로 그 다음 식에다가 대입하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가셔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이 미흡했으면 고쳐보도록 하자고. 자, 이제 64번은 이제 질문이었으니까 풀어드릴게요. 내가 언급한 거 다 안 고쳐져 있으면 다 계속 빠꾸 매길 거니까 체크 잘해서 오답 잘 해갖고 해야 된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64번도 똑같은 표현인데 봐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고. 만약에 앞에 게 커. 그래서 이게 x1이 더 크다고 치자. 그럼 이거 무슨 수야? 양수, 음수? 양수. 근데 곱해서 양수니까 얘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그래서 이제 fx의 1이 fx의 2보다 커야 돼. 그럼 반대로 이 새끼가 더 커. 그럼 이거 무슨 수고? 음수. 그럼 얘도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큰 거 집어넣는 게 크면 돼. 핑클도 어차피 큰 거 집어넣는 게 크다야. 뭐 한다는 뜻이야 이거 결국. 함수가 증가한다는 뜻이겠지. 맞나요? 자, 그럼 3차 함수가 항상 증가를 해야 되면 꿀렁꿀렁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쉬었다 가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나? 봐줄 수 있고 아니면 밋밋해야 돼. 즉 얘는 F'의 무슨 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질문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지. 자, 64번 넘어가고요. 65번 가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2일 때 f의 a 빼기 b를 구해주세요. 아까 규환이가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풀고 있어가지고 그림 그려보세요 했던 문제인데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x가 a보다 작을 때를 보자. 물론 a가 어딘지 모르는 게 지금 문제긴 한데 y는 마이너스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얘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금방 되네. 위치관계를 한글로 설명해줘, 규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아직은 점선입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이게 A까지인데 A가 어딘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부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면 된대요. 자, 어떤 느낌인지 봐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몇 차 함수 따라오다가 3차 함수 따라오다가 이제 갈아탈 곳이 오면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으로 바뀌면 돼?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바뀌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오다가 야, 여기가 A야. 알았어, 나 이제 환승.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극값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따 합이 2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오다가 요 정도에서 갈아타. 이러면 극값이 이제 생기겠지. 극값 몇 개 있니? 2개. 얘랑 얘 이렇게 있을 거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쭉 가서 한참 3호선 타. 이제 한 이쯤에서 나 1호선 탈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노란색도 극값은 몇 개니? 2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걸 찾자라는 건데요. 노란색 케이스는 극소값 여기고 극대값 여기인데 어차피 둘 다 3차함수의 값이지. 미리 좀 구해놓을까? 자, 비율관계. 여기 얼마입니까? 2. 맞지? 2, 얼마인데 채환아? 2,4. 아, 그러면 노란색처럼 3호선을 쭉 너무 오래 타다가 이제 1호선으로 갈아타면 얘네 둘, 즉 3차함수의 두 극값이 그냥 극값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극값의 합이 얼마가 돼버려? 4가 돼버리지. 그럼 안 되겠지. 그럼 핑크여야 되겠다. 근데 핑크는 얘는 극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겠지. 자, 극소값이 0이야. 극대값이 얼마지? 4지. 높이가 딱 그거의 중간이지. 그럼 이 점 무슨 점이었네? 변곡점이었네. 그리고 x좌표는 얼만 거네? 얘네들의 절반인 1이었던 거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A랑 B를 찾읍시다. A는 뭐였냐면 어디서 갈아탈 거니? 라는 x좌표였습니다. A가 얼만 거야? 1인 거지. 그 다음 B를 구하고 싶은데 B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란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 돼. 이거 뭐 컴마 뭐였지? 1,2지. 그래서 B는 얼마야? AB 나왔죠. 그럼 마무리는 금방 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면 식 한 줄도 거의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제발 그림을 나처럼 많이 그려서 풀자. 자, 그 다음 66번 질문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풀어드릴게요. 자, A는 음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충 이렇게 4분의 1 x 4제곱이 있습니다. 0,a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2개 긋는데 근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거 뭐랑 뭐가 뭐한 상황이야? 그렇지. 평변하고 미계가 같은 상황이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t, 라고 둔 다음 평변 이퀄 미계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평변 이퀄 미계. 채환아, 평변부터씩 세워보세요. 시작. 이어서 하세요. 미계 얼마입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배의 t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t의 4제곱이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4a다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a는 음수로 줬으니까 이거 양수니까 괜찮은겨.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래. 당연히 서로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를 풀면 t 몇 개 나올 거라고? 2개 나오겠지. 그 2개가 하나는 이쪽의 x좌표일 거고 또 하나는 이쪽의 x좌표 t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t1일 때의 기울기 x equal t1에서의 기울기는 뭐니? 평균 분해율로 따져도 괜찮지만 어차피 미계가 더 편할 거니까 얼만 거야? t1 세제곱. 그러면 마찬가지로 x equal t2에서의 기울기는 뭘까? t2의 세제곱이겠지. 그들의 곱이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1. 근데 어차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그냥 t1, t2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두 t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면 되겠네. 자, t의 4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t1의 4제곱도 얼마라는 거야? 이건 뭐고? 왜냐면 이 녀석의 두 근이 t1, t2니까 대입한 거야. t2의 4제곱도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a라는 거지. 그러면 t1의 4제곱과 t2의 4제곱을 곱한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t1, t2는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4제곱한 건 뭐 해야 돼? 1이어야 돼. 그래서 a의 제곱이 얼마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풀면 t는 4중근 마이너스 3분의 4a 뭐 이지랄로 풀 필요가 없으니까요. 너네 중에 분명 4중근하고 루트 씌워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 68번 이 마지막 질문인가? 근데 68 뒤에 너네 75번까지 다 맞췄어요? 아까 시간 추가로 다 한 거야? 다 했어? 어쩌지 그래도 시간만 오래 걸릴 뻔 했구나. 68번 봅시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b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b는 3루트 3보단 작대. 다 친구가 한 b, 3루트 3에서 감소 3루트 3부터 6의 증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일단 f의 그래프를 보자. 절대값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야. 자, 그러면 얘는 묶으면 x괄호 x제곱 빼기 a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만약에 a가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 새끼 우기 중에 뭐야? 대칭성. 기함수지 안에 있는 거. 왜? 3차랑 1차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a가 만약에 음수면 x축하고 어디서만 만나? 규현아,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x축을 어디서만 만나? 왜 거길 보는 거야? 씨발 여길 보라고. 이 식문 뭐라고요? 안에 있는 거. 0에서만 만나고 뒤쪽에 근이 없지?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될 거냐면 되게 밋밋한 3차 함수가 되라는 게 느껴집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세요니까 뭐 이런 밋밋한 약간 2차 함수 같은 느낌의 그림이 되겠지. 근데 이러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를 볼 텐데 b에서부터 3루트 3까지 감소한대. 3루트 3은 분명히 양수일 테니까 이러면 있을 텐데 그지? 말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렇게 밋밋한 게 출제가 되진 않겠지. 따라서 자연스럽게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는 x축하고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0이랑 풀마루트에서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맞냐? 여기가 루트 a.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할 거기 때문에 이런 볼록볼록하겠구만. 그 다음 기함수니까 이 볼록볼록 두 개 높이도 딱 똑같을 거예요. 맞죠? 자, 그 상태에서 b부터 3루트 3까지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거 왠지 뭐 이 정도가 감소하는 것 같아. 맞냐? 그러면 대충 뭐 b는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뭐 3루트 3은 뭐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밑에 조건까지 같이 봤더니 이제 3루트 3부터 뭐 해야 되네? 증가. 그럼 3루트 3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정확히 이 새끼가 뭐였네? 3루트에 3이었네. 근데 이제 b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여전히 맞지. 자, 여기 변곡점이었지. 3참수 변곡점 x축을 딱 지납니다. 비율관계 몇 대 몇. 그럼 여기 3루트 3 했으니까 여기 얼마? 3. 그럼 b는 3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혹시 같아도 되나를 천천히 봅시다. 딱 b가 3에 있어. 그랬을 때도 조건 가나를 만족하다 안 하나 보자. 여기가 딱 3이어도 b여도 3보다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에서 뭐보단 작으래냐? 3루트 3보단 작으래. 3루트 3 대략 얼마예요? 루트 3이 일단 대략 얼마니? 1.7 얼마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세배하면 뭐니? 5점 뭐시기겠지. 그럼 되는 건 3, 4, 5 이렇게 있겠네. 자, 그 다음 페이지. 69번 제대로 풀었나? 규환이 69번 어떤 생각으로 푼 거예요? 너의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해봐.
오케이. 결국 근의 분리의 느낌으로 가는 거지. 미분할 2차 함수 쪽에 하나의 근이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범위가 주어진 거니까 근의 분리로 생각하고 풀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식 5줄 이상 나온 새끼 죽어야 됩니다. 자, 채원아 같이 우리 쉽게 푸는 거 하자. 가족권 보니까 무슨 함수야 이거? 기함수. 그리고 2에서 극대값 4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극대값이라고? 그 말은 요래 생겨야 되겠구만. 여기가 바로 2,4인 거네. 맞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벌써 이거 알 수 있어. 여기에 제로지.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럼 벌써 fx란 친구는 상수함수 누구와? 4와의 위치 관계가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거지. 하지만 최고차는 모르겠으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의 2의 제곱 플러스의 4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맞냐? 자, 그런데 최고차항을 알고 싶어. 어떻게 아는 게 제일 빠를까? 높이 차이 공식 쓰면 제일 빠르겠네. 자, 델타 y 지금 얼만데요? 8은 공식 몇 분의? 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델타 x 얼마니? 4의 몇 승? 3승. 따라서 4의 3승 64 반띵하면 32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면 돼? 4분의 1. 그런데 최는 부호는 네 스스로 판단하라 했어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f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의 분량의 식으로 답이 나와야 돼. 오케이? 이거 더 복잡하게 풀었으면 이렇게 꼭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71번 괜찮다고 했고 72번부터 뒤로는 뭐 너네가 괜찮다고 하니 73번만 하나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fx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0,0을 지나긴 하나 봐. 그리고 a는 양수래. 그리고 문제를 쭉 읽어보면 b랑 c가 얼마인지를 직접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fx의 식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가족권부터 바로 봅니다. 0,0하고 1,0에서 만난대. 그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을 때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어디니? 변곡점 x좌표 얼만데? 2분의 1. 그러면 f'의 2분의 1이 얼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다는 뜻이지. 맞냐? 자, 여기서 똑똑한 사람하고 안 똑똑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얼마긴 해? 2분의 3 이긴 하겠지? 아니다. 너네 거꾸로 물어보자. f'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너네 어떻게 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갈 거야? 너네 맞췄다며 너네 풀에 알려줘. f'의 식을 세워봐. f'은 뭐 3a 어떻게 될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테니까 대입하자. 좋은 생각이야. f'의 2분의 1은 3a에다가 뭐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만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4.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제 fx의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fx의 식 세울 필요도 있네 없네. 내가 알고 싶은 극대극의 차이잖아. fx는 뭐다라고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미 최고차항인 계수 나온 순간 게임은 끝났죠.
자, 델타 y는 몇 분의 2분의 뭐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델타 x가 얼마니? 몇 승? 3승 하면 얼마냐? 이거 3분의 2인가요? 오케이. 이 정도의 풀이 양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74번은 너무 쉽고 75번 야 마지막이네. 수미상관 좋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냐? 1대1 대응. 채환의 1대1 대응이 뭐예요? 일단 뭐면서 먼저 뭐가 있어요? 뭐이면서 뭐랑 뭐가 같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1대1 대응. 그럼 이 질문도 할게. 내 말만 듣고 대답하면 돼.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항상 증가 또는 감소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 맞아 들려? 나머지들 생각은 어때?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언제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고1 수하 같은 데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런 거. 모든 치역이 다 제대로 잡혀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런데 증가 또는 감소라고 말할 수가 없지. 왜? 무슨 함수일 수 있으니까? 불연속 함수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이 fx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이제 맞는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75번 같은 문제는 3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항상 증가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서 판별식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인 거구나로 가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제대로 합시다. 오케이. 자, 챕터 4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